오늘의 두 번째 한 랭킹입니다. 여당권 경쟁.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제가 출마할 경우 윤심이 작용했다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아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여론도 수용을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 불출마 선언했는데 본인의 고독한 결단이겠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충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기화, 대통령과 눈빛만 봐도 서로 뜻이 통하는 당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대통령님께서 오셔가지고 한번 만찬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고 가셨고요. 다음 주에 발표하신다는 보도 있었는데 다음 주에 그건 아니고요.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치고 나왔습니다. 최근 이 모습을 보면서 관전만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서 마음을 조금 굳혀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건 출마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마음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네.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본인 판단으로는 지금의 이렇게 당원들 상대로 한 조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기회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는 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주변의 측근들도 그런 부분들을 진언하는 측근도 있는 것 같고,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근데 지금 나경원 부위원장이 정부 직책을 지금 2개나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이죠. 여기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예. 또 기후대사를 맡고 있죠. 네. 그걸 맡긴 이유가 아마 있을 겁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맡긴 이유가 한편으로 보면 이번 대표에는 나서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게 아니냐. 아, 메시지가. 그렇죠. 예. 왜냐하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번 그 대표 경선에 나서겠다고 생각했으면 아마 윤 대통령이 저런 제안을 거절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수용을 했다는 걸 보면 본인도 그거를 받아들인 게 아닌가라는 해석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또 최근에 여론조사 잘 나오니까 본인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저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윤 대통령은 아마 이번 선거를 그렇게 볼 것 같아요. 즉 이번 선거가 당대표가 누가 뽑히냐에 따라서 선거가 좌지우지 된다라고 판단하겠지만,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내년 총선은 결국 본인의 선거다라고 판단할 겁니다. 즉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어떤 얼굴을 가지고 치른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치르는 선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당대표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차기 대권주자라든지 이런 걸 도모하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 자칫 갈등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현재 당대표의 성격을 당을 어쩌면 잘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 이 정도의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나경원 대표가 만약에 나경원 부위원장이 대표를 될 경우에 자칫하면 대통령실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지 않는가? 자신의 어떤 대권 도모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뭐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내부적인 적금의 갈등의 요소는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나경원 부위원장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의 어떤 뜻이나 본인의 생각을 여러 가지로 조울질하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아직 저는 출마를 확정했다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조금의 여지는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 여지는 있다. 그런데 나 전 의원이 출마로 마음을 굳혀가고 있다는 이런 시각들이 막 나오자마자 전날에는 또 저출산 대책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아이 출산에 따라서 지금 보면은 그동안의 제도는 이자를 조금 더 낮춰드리는 게 있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과감한 정책, 일종의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이런 것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 방향은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고 나경원 전 의원이 부위원장입니다. 이렇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권 인사의 발언에 대통령실이 문의가 많아서 답을 한다고는 했지만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건 드문 일로 보이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나 의원에 대한 윤심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요. 그 네. 나경원 그 부위원장이 발언이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함부로 그렇게 대출을 아무리 그래도 탕감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주 세밀하게 여러 가지를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경솔한 게 있었다는 그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걸 떠나가지고 부위원장과 대사직을 맡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내려놓는다라고 하면 임명권자 입장에서는 뭐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좀 불쾌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제 생각에는요. 내년 총선에 나경원 대표의 역할이 그렇게 클 것인가? 나경원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질 선거가 이길 것이고 없었기 때문에 이길 선거를 갖다 질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건 당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말씀하신 걸 보면은 결국은 지금 당권 주자들이 50보 100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국민의힘 당원이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대표 선출할 때 일단 이제 당원들의 투표로 이제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결선 투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나경원 그 부위원장이 출마를 해가지고 예. 그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결선 투표 들어갈 텐데 그때 과연 그 나경원 그 부위원장이 여기에서도 결선 투표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아마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나 전 의원이 장관급인 저출산 고령사회위 부위원장과 더불어서 기후환경대사에 임명된 지 3개월밖에 안 됐다라고 앞서서 패널 분들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두 직을 모두 내려놓는 게 부담스럽지 않느냐에 대해서 나 전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실은 대통령께서 주신 업무이고 또 중요한 업무라서 어떻게 하면 잘할까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힘이 있으려면 당대표 하면서 하는 게 더 힘이 있지 않냐라는 말씀들을 농담처럼 하는데 사실은 만약에 정말 제가 당권에 도전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 직은 내려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또 인구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더 크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대통령하고 상의를 하겠다라는 그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 직속위원회입니다. 장관급이고요. 내가 지지율은 있는데 또 폭이 그냥 접기에는 출마 안 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을 것 같고 고심 중이실 텐데 저는 정치는 좀 진중하고 길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중요한 자리를 맡겨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해라 뭐 이런. 그렇죠. 네, 나 전 의원 외에 또 친윤계 후보들 간에는 교통 정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대표적인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의원은 당대표 출마를 포기했는데 이게 또 윤심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최진봉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네. 교통 정리가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이 출마할 마음이 있었고 여러 번 의사를 표명했는데 본인이 직접 나와서 그렇게 한 것은 윤심이 일정 부분 작동했다고 보죠. 왜냐하면 난립을 하게 되면 어쨌든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두 군데서 나오는 거 물론 그 장제원이 직접 출마하는 건 아니지만 김장연대를 통해서 어쨌든 장제원 의원은 김기현 그 의원을 지지하고 있고 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네. 상황에서 또 권성동 의원까지 나오게 되면 표가 분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또 좋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윤핵관 간의 어떤 갈등의 요소로 비춰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정리하는 게 필요했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권성동 의원이 받아들였다고 보고요. 아마 그래서 김기현 지금 대표 이제 후보 이분을 어쨌든 당선시키기 위한 윤심의 작동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나경원 지금 부위원장 같은 경우도 좀 최종적으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 여러 군데서 제가 볼 때는 압박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도 뭐 직접적이진 않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본다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출마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친윤계 당권 주자가 곧 정리될 것이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가운데 윤심을 가능할 수 있는 대통령의 만찬 정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윤 대통령과 2차례 식사를 했는데 안철수 의원도 본인도 초청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모님하고 같이 초대받은 거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 뒤늦게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대통령님께서 오셔가지고 한번 만찬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고 이제 가셨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여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부부 동반으로 한번 모시겠다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심이 누구한테 쏠린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유력한 당권 주자들을 부르시는 것 같아요. 겁니까? 대통령께서 잘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지금 저 보면요. 김기현 의원이 송파의 배현진 의원의 신년 인사회에 가서 유일하게 특강을 했어요. 네. 마이크를 주고 얘기를 하게 했는데 이건 판을 깔아준 거거든요. 그 자리에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나경원 전 의원도 갔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의례적으로 급들이 비슷하고 또 다들 뭐 전당대회의 대표 깜들이니까 짧게라도 마이크를 주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관례인데 그렇게 안 했다는 점에서 누가 봐도 저 자리에서는 김기현 의원에게 이제 이 그 친윤계의 마음이 쏠리고 있구나. 이게 이제 하나의 좋은 상징적 장면이었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만찬 정치 얘기인데 나경원 대사, 나경원 부위원장도 남편이 판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부부가 이제 저 경우에 미국 영미권에서는 디펜던트, 뭐 퍼스트 젠틀맨 뭐 이런 말도 있고 세컨드 젠틀맨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같이 갈 수도 있는데 불러주시겠죠.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을 해서 뉘앙스가 굉장히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나는 뭐 가려고 지금 잔뜩 이 지금 자세가 돼 있는데 좀 안 불러주시는데 오시겠죠. 이 재밌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김기현 의원만 2번 초대를 받았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이라고 보고요. 네. 이것들이 미치는 어떤 파급 효과.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나경원 의원의 고민이 깊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전당대회를 앞둔 여권의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